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부동산 투자 회사 니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 맨 밑에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건 2001년입니다. 2001년 7월 1일 우리가 시행이 됐어요. 2001년 7월 1일 시행이 됐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리츠라고 얘기를 해요. 뉴스 보면 리츠 많이 나오죠. 네.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죠. 그래서 이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투자고 이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죠. 자, 그리고 소액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니츠를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부동산에 있어서의 뮤추얼 펀드라고 한다.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한다. 니츠를. 자, 그래서 11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0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부동산 우리가 투자 회사에 관한 우리가 법률에 의한 개념이 나오는데 우선 이 개념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죠. 자, 우선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해서 우선 출제를 우선 하게 됩니다. 자, 개념 우선 출제 많이 해요. 자, 개념 우선 출제 많이 하고 이 개념에 따라서 회사 형태가 어떠한가. 자, 우선은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하는 건데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뭐라고 하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자, 요 개념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자, 박스 안에 있죠? 자, 요 두 가지는 뭐죠? 요거는 본인이 직접 수행 안 해요. 이건 자산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투자 운영을, 이건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관리 회사의 위탁. 자, 30회 시험에도 내고 28회도 나왔죠.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다. 자,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를 우리가 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또 시험 문제 가끔 이제 출제되는 게 요거죠.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무슨 회사? 실체 회사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이 회사를 우리는 페이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명목회사를 말한다. 자, 우선 요거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120페이지에 그 구성요건 봅니다. 그 구성요건은 거기 구성요건은요, 제5조입니다. 제5조 그 1항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 5조 1항이고 뒤에는 2항이에요. 우리는 현물 출전 설립을 할 수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시험에 요거 있다로 29회 시험의 정답 지문. 맨 끝에 없다를 있다로 출제했다는 얘기죠. 없다의 동그라미. 다 밑줄 그으면 골치 아파요. 문제 지문 바꾸는 것만. 그리고 부동산 투자사는 아까 주식회사거든요. 자, 리츠는 무슨 회사냐 하면요, 주식회사야.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그래서 주식회사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요, 발기인을 모집해서 발기인 총회를 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아까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한다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야. 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자본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에 요 두 가지는 출제를 많이 해요. 또 두 가지는 출제를 많이 하는데, 하나는 설립 자본금이고 또 하나는 최저 자본금. 네, 요 두 가지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로 하냐 하면 요거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면요, 이쪽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기 때문에 좀 주의해 두시고, 그리고 최저 자본금 10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까지가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70억 원 이상이니까 70억 원이 최저 자본금. 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 50억 원이 또 최저 자본금. 다르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주의 좀 해두셔야 돼요. 이쪽에서 정답을 많이 물어요. 자, 주식 공모. 우리 14조의 8. 자, 주식 공모. 14조에 우리 8을 보면은,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2항 거기 보니까 니은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의 동그라미,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죠. 자, 100분의 30은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 자, 문제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모도 가능하죠. 개별 모집. 자, 주식 분산. 여러분, 시험 문제에 주식 분산으로 출제하면 좋은데, 이것을 이 30회, 2년 전에는 이걸로 출제했어. 2년 전에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로 출제했어. 1인당 주식 분산의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입니다. 자, 맨 밑에 볼까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자,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 말은 50% 이내 소유하는 것.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50%
이내 소유를 하는데 문제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상 요걸 주의하겠죠.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 그 두 개 좀 주의해 두시면서.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현물출자 19조가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의 밑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밑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의 동그라미. 시험엔 또 갖추기 전에는 뒤에 없다. 여기 두 개가 포인트에서 시험에 많이 바꿔요. 지문을. 없다 좀 주의해 두시고, 자, 현물 출자의 대상을 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동그라미 후입니다. 등록 후에 상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 회사의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5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 5개 중에 어느 하나.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부동산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이것을 우린 일명 대토 보상권 5개 중에 어느 하나를 얘기합니다. 자, 처분 제한 볼까요? 원칙.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동그라미,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제한, 니은 원칙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한 후에 처분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자, 자산의 구성 갑니다. 자, 자산의 구성. 자, 자산의 구성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 이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어야는 반드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요거는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에 했다. 요거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을 몇 프로 이상? 70% 이상. 여기는 그냥 부동산이 70% 이상인데 이 경우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몇 프로 이상이 된다? 70% 이상이 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 배당으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몇 프로?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인 경우 2021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상법에 따라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몇 프로?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50%를 배당을 하는데 50% 이상 몇 프로? 90%? 90% 뭐? 미만. 그리고 90% 이상. 두 가지. 50% 이상을 둘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거기 둘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50% 이상 90% 미만으로 이익 배당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벌을 특별결의고, 또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으로 이익 배당을 정하는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 두 개로 50% 이상을 둘로 나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3항 볼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뭐한다? 정한다. 자, 차입 및 사채 발행을 보면은요, 그 B를 보세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 이내를 뭘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금 발행, 사채, 자금 차입 사채 발행 할 수 있는데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자, 예외가 있죠.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 밑줄,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하여튼 이 법 조문에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가끔 여기서 없는 지문을 여러분 어렵게 낼 때는 가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조문 있죠? 한번 빠진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자산관리회사도 있고 뭐 거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고용할까? 자기 관리는 직원 고용해요, 안 해요? 고용하고 여기는 둘 다 안 하죠.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부 통제, 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개는 없고, 요거는 통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또 미공개된 정보를 위해서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우리 미공개된 정보 가지고 투자하면 안 돼요. 예? 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124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개념. 여러분 개발은 부동산은 3차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쇼핑 공간, 작업 공간, 내적 공간, 생활 공간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을 하고자 하는 활동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용어로 보면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수요와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우리는 시장의 적응 과정을 우리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죠. 월포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월포드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개량물을 어떻게 돼요? 결합을 하기 위한 어떻게 돼요?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인 능력의 결합 과정. 그러니까 토지와 개량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인 능력의 결합 과정을 뭐라고 하죠? 부동산 개발이죠. 그래서 항상 월포드의 견해를 시험 문제에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월포드의 견해. 자, 월포드의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의 뭐다? 개념. 토지와 개량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인 능력의 결합 과정을 개발이라고 한다. 자, 부동산 개발의 주체를 보면은 자, 거기에 공적 주체로서는 공적 주체를 뭐라고 하죠? 공적 주체를 1섹터. 공적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부문에 의한 개발이고 민간 개발 주체인 사적 주체는 2섹터라고 해. 토지 소유자 개인이나 조합, 주택 건설 사업자. 그럼 3섹터가 뭐죠? 3섹터는 우리는
공적인 주체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사적 주체는 민간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어떻게 돼요?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3섹터라고 해요. 자,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고, 월포드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발 과정을 몇 단계? 7단계 순서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가끔 있죠. 여러분 해야 돼. 구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할 거냐. 또 개발된 공간, 여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조감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게 첫 번째 구상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뭐 조감도가 나와야지 뭐. 그런 다음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을 할 경우에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뭐 한다?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계략적으로 우리는 추계를 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 요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예타라고 많이 하네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예타. 제 어디서 이제 예타하면 이제 여러분 풀어요. 아,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예, 예타. 요 단계. 예, 계략적이다. 계략적으로 추계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성을 검토했는데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을 해야 되니까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부지 매입 단계. 네 번째는 이제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죠. 예? 하여튼 두 번째, 네 번째가 또 지문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타당성 분석 단계. 자, 타당성 분석 단계로서 어떤 게 있어요? 타당성 분석에 자, 여러분 토지의 지형, 토지, 지세, 집안의 상태를 통해서 설계, 시공이 가능하게. 요거 뭐죠? 물리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용적률 검표율. 요거 봐야겠죠? 또 용도, 지역, 지구제의 변경 가능성 여부. 이건 법률적 측면에서 봐야 돼. 또 시장에서의, 그건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또 수입과 비용, 이걸 비교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인데, 이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는 무슨 단계?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로서 물리적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로서 일곱 번째가 또 마케팅 단계. 또 일곱 번째가 또 시험 지문에 마케팅 단계,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는 단계인데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 여부에 달려있는데 시장성은 뭐죠?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작년에도 개념 출제했잖아요. 항상 시장성이 나오면 이 질문이 떠야 돼. 이러면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임대될 가능성이 있느냐. 항상 이 질문이 떠야 돼. 시장성이. 작년에도 출제했죠. 자, 그래서 임대 활동. 여러분, 개발 사업이 완성되자마자 공실률이 없이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맨 밑에 초기의 동그라미. 자, 항상 우리 월포드가 시험에 내거든요. 시험 낼 때 여기서 지문 하나 뽑고 여기서 한두 개 뽑고 또 위험에서 또 뽑고 타당성 분석 뽑고 하여튼 그래서 한 문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자, 월포드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에는 위험이란 요소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을 여러분 교재봤더니 크게 뭘로?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우선은 무슨 위험? 법률적 위험.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 자, 법률적 위험은 말 그대로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죠. 자, 여러분 용도 변경이 될 것 같아서 매입을 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돼서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법률적 위험이지. 그래서 이건 무슨 측면에서? 공법적 측면에서 보는 게 바로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를 보는데,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예요? 지역 지구제죠. 이 지역 지구제 변경 가능 여부 상당히 중요하죠. 항상 건폐율 용적률과도 관련이 있고. 자, 그리고 사법적에 있어서의 문제. 자, 거기 보시면은 이 사법적 측면에서는 요즘에 어떤 게 문제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명확하냐,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개발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죠. 또 요즘에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뭐가 있다?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해야겠죠. 또 요즘 또 우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인허가가 빨리 나오면 좋은데 느리게 나오면은 또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매몰되잖아요. 비용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되니까 인허가 문제 이런 건 다 법률적 지역이에요. 인허가 문제. 그래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 지구제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미리 사전에 미리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용도 지역 지구제를 보고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리 매입을 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그 지문을 3번 출제했어. 그 지문. 거기 박스에 뭐를? 2번째 니은 지문 있죠? 이걸 3번 출제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인허가는 무슨 위험? 인허가는 법률적 위험입니다. 자, 시장 위험을 보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이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계획했던 것만큼 안 된다. 이런 게 시장 위험이에요. 자, 이런 게 시장 위험.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업무용 부동산의 공실이 증가한다. 이것도 무슨 위험? 시장 위험. 그런 게 시장 위험. 자, 그런 게 시장 위험을 의미하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온 용어 중에 흡수율 분석이라는 용어 있어요. 흡수율. 자, 흡수율 분석. 흡수율이라는 것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의 비율로 소비되고 있느냐, 그 비율을 흡수율이라고 해요. 그럼 흡수율 분석은 소비되는 비율을 분석하는 거죠? 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의 개념도 시험에 많이 출제하지만요, 목적도 자주 내요. 2가지를 제일 많이 내는데, 목적은 뭐예요? 자,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어떻게 돼요? 개발된 부동산에 있어서의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합니다. 자, 미래의 흡수율 파악 밑줄. 그게 포인트. 자, 비용 위험. 자, 여러분 비용 위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 개발사업 기간, 공사 기간이 연장될수록 그만큼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위험이 발생하죠. 이 위험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공사 기간은 그래서 뭐 할수록 좋은가요? 짧을수록 좋아요. 공기 단축이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요, 공기 단축할 때 부실 공사를 할까봐 감리를 철저히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부실 공사가 좀 많거든요. 감리, 이게 철저히 안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번에 무슨 또 사고 난 거 보니까 감리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아니, 현장에 그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되게 사고가 발생하는 거지. 우리는요, 대충대충 해, 공사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철거할 때 그 정도 건물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파괴공학이라고 해요. 파괴공학. 예? 그래서 그걸 뭘로 앉아서요? 예?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 쫙 해서요, 딱 하는데, 예? 1분도 안 걸려요. 쫙 밑으로. 이렇게 펜스 쳐서 밑으로 쫙, 내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대충 한 거지. 그러니까 아직 뭐 했어요? 전문가가 해. 이런 파괴공학 쉬운 게 아니야. 전문가가 해야 돼. 그 어떻게 설치, 요거, 다이너마이트 어디 들어가야 어떻게 돼? 쫙 그래로 밑으로 내려앉냐. 이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 계산하는데 전문가가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하나하나 때려부시면서 한다? 가장 오래된 방법이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물은 잘 짓는데. 자, 그러니까 비용 위험. 자, 세 가지 올해 출제는 이쪽에서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최근에 이쪽에서 출제를 안 했거든요. 작년에는 타당성 분석에서 냈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이 좀 중요하다. 개발 위험을 좀 올해는 신경을 써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럼 125페이지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아까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은 아까 설명했죠. 그러면 거기에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의 관계는 뒤에 126페이지를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부동산 분석의 체계는 제일 먼저 뭐가 오죠? 지역, 경제 분석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항상 먼저 뭐를 분석하면 크게 넓은 지역, 요거 지역 넓게 분석해서 좁게 들어와야 돼요. 지역 경제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요 분석 대상 요 지역에 인구는 몇 명 사느냐, 고용은 어느 정도 됐느냐,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총량적 지표. 그러니까 인구, 고용, 소득에 있어서의 이 총량적인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이야.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넓은 거시적 측면의 분석, 이 거시 전체를 거시적 측면의 분석을 지역 경제 분석이다. 그럼 이 지역을 먼저 분석해서 이걸 토대로, 요 지역 분석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예? 시장. 예? 시장으로 들어와야겠지. 예? 그래서 무슨 분석? 두 번째는 시장 분석.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시장에서 뭐 주거용일 수도 있고 상업용일 수도 있고 공업용일 수도 있는데 특정, 이번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부동산,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뭐를 수요와 공급을 뭐한다? 분석.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연구 분석을 해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가격 수준이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느냐, 이 동태적인 우리 가격에 있어서의 수준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자, 시장 분석에서 분석 대상 지역의 범위를 뭘로? 상권으로 분석하는데, 상권의 범위,
상권의 범위는 개발된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가 대체 가능하냐. 개발된 부동산이 이 시장에서 수요 대체 가능하냐. 수요의 대책성 및 경쟁 부동산에 있어서 공간적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작년 시험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자, 여러분이 수요자의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 이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뭐 한다? 세분화하죠. 작년에 시장 세분화의 개념 출제했거든요. 또 여러분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돼요? 대상 부동산을 범주화해서 다른 부동산과 구별하는 시장에 뭐가 있다? 차별화가 있어요. 요 두 가지인데 작년 출제는 요 개념을 출제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분석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분석하는 거. 요 시장에서 분석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또 이게 하나 개발된 요 부동산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점점 좁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무슨 분석? 시장성. 작년 시험에 또 시장성 분석 개념을 또 출제했다. 자, 시험 문제는요, 요 개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 개념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자, 시장성 분석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와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또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 그 지문을 시험에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 몇 번? 2번 지문. 그 지문을 계속 출제하는 거. 하여튼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가능성 이런 지문만 나오면은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자, 그 1번에 보시면은 주어진 입지에서의 개발 형태에 따르는 수요자의 선호, 좋아하는 기호, 또 경쟁 환경을 분석을 해서 이 개발 사업의 시장의 흡수율, 또 분양 실적을 극대화하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 대한 연구 작업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학자에 따라서는 통틀어.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이 있어요. 타당성 분석. 성공적이라는 것은 투자자들, 개발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타당성 분석으로서 최종적으로 개발 사업을 결정을 내리는 무슨 분석? 투자 분석의 5단계인데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또 무슨 분석? 경제성 분석. 그러면 우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뭐부터 이루어진다?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고 이 시장 분석에 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는 건 나중 후에. 그리고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에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고 경제성 분석은 개발업자의 결정, 의사결정,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인데 자, 이때 시장 분석은 특정의 개발 사업에 시장에서 개발 사업을 채택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시장에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라면 경제성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서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 채택,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 기각,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개발업자에서의 의사결정,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경제성 분석이다. 자, 이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큰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월포드 견해인데요. 작년에 뭐 출제했어요? 시장 세분화 개념 나왔죠. 시장성 분석 개념 출제를 요거 2개에서 했어요. 작년 시험에. 그럼 올해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올해는 이쪽에서 출제했으니까 작년에. 올해는 어느 쪽? 위험 쪽이 좀 중요하겠죠.
원래 시험은 위험적이 좀 중요하다. 자, 여러분 교재에 127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보면은, 여러분 신개발하면 뭐죠? 여기 새로울 신자잖아요. 신개발하면요,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없던 걸 만드는 거. 예? 그럼 아파트 개발 사업,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 택지 조성하는 사업, 없던 걸 만드는 거. 근데 재개발은 있던 걸 없애서 다시 하는 거. 그건 재개발. 예?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데, 거기 보면은 재개발 시행 방법,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 뭘로 가죠?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 보전 재개발, 그 다음에 뭐죠? 수보 재개발, 그 다음에 뭐죠? 계량 재개발, 그 다음에 철거 재개발, 위로 갈수록 적극적인 재개발이에요. 그럼 보전은요, 말 그대로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방하는 거, 예방하는 거. 요거는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하는 거. 요거 노후 불량화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거. 되겠죠? 노후 불량화가 발생하기 전은 보존이고, 노후 불량화가 발생했을 때 그 요인만 제거하는 건 수보. 도시 물리적 환경을 원래 상태로 고치는 건 계량. 이건 아예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거. 위로 갈수록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잘 보시면 돼요? 수복만 잘 보면 되겠죠. 자, 거기 현재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 밑줄은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 밑줄. 이게 포인트잖아요. 위에는 뭐죠? 노후 불량화의 진행을 방지하는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죠. 자, 거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정비사업은 크게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인데, 자,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시면요,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인데, 정비 기반 시설, 자, 밑줄은 극히의 동그라미,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과도하게 동그라미, 극히와 과도하게가 포인트.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존하고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죠. 자, 재개발 사업은 극히가 빠졌죠. 열악의 동그라미, 열악. 밀집한, 과도하게가 빠졌어요. 밀집한 동그라미,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은 뭐 공동주택 들어가겠죠. 자, 정비 기반 양호, 열악이 아니라 양호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다. 자, 토지의 취득 방식,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올해도 좀 중요해요. 자,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토지 소유자, 지주에 의한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단순 개발 방식. 예를 들면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인데, 토지 형질을 변경을 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은 없어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은 없다. 그런데 시험 문제 작년에 출제된 개념이 뭐죠? 작년의 개념, 환지 방식을 출제했죠. 자, 환지 방식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로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모, 면적, 등급, 우리 9등급이거든요.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를 해서 택지로 개발한 이후에 환지 평가를 하겠죠. 환지 기준에 따라서 원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다, 재분배한다. 재분배. 시험에는 매각으로 많이 내죠. 재분배, 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준다. 매각이 아니다. 자, 매수. 여러분,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 수용을 해서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 침해 정도가 가장 큰 방식이 매수 방식이에요. 자, 항상 이 두 개를 잘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장점, 단점. 여러분, 환지 방식의 장점은 뭐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 장점이죠. 그리고 다시 재분배되니까 원 토지 소유자가 다시 그 지역에 정착하기가 수용 방식에 비해서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들의 어떻게 돼요? 의견 어떻게 돼요? 조절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뭐가 된다? 우리는 진행이 느리게 될 가능성이 많은 뭐가 있다? 단점은 있고, 또 환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개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수용은 뭐가 장점이에요? 장점은 어떻게 돼요?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해 주잖아요. 저렴하게 수용을 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 대상 지역의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고, 또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으로 구획을 해서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또 뭐죠? 공공용지를 환지 방식에 비해서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용 딱 정해놓고 그걸로 이제 확보해야 되니까. 문제는, 단점은 뭐냐? 토지 소유자와 개발사업 시행자의 갈등, 보상이 적다 보니 갈등을 초래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많이 초래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초기에 사업 시행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높은 단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보상비를 지출하니까 통화량이 팽창되면서 물가를 상승할 우려가 있고, 또 인근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요. 대토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 시험 문제는 요거 비교하는 내용이 아직 출제는 안 했거든요. 출제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 작년에는 환지 방식 개념 냈고요. 그리고 2년 전 30회는 요걸 출제했어. 2년 전에는 혼용을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용이 내든지 아니면 두 개 비교하는 걸 출제하지 않을까 보는데, 혼용 2년 전에 또 출제했죠. 자, 여러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주로 적용하는데 무슨 방식?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 시험 문제는요, 요 세 가지를 잘 공부하면 되는데, 요 세 가지에서 올해는 요거 비교하는 거 한번, 장단점 한번 좀 주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용 방식은 대표적인 뭐죠?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대규모 개발 사업인 택지 공영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해 온 거죠. 자,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 128페이지에 공영 개발은 아까 뭐죠?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장단점이 여러분 수용 방식의 장단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이루는 민간 개발 방식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기출문제 풀이도록 하겠습니다.